안녕하세요. 웨이커의 황규정입니다. 네, 12월 10일 금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예상치 수준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진정세를 보이고 증시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30억 달러 규모로 전기차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호조와 자사주 매입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브로드컴도 급등을 했는데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그 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데에는 어제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수준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색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 인플레이션 위기가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는 발언을 해서 증시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차주 FOMC를 앞두고 지금 가장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두 가지는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에요. 이제 고용이 너무 지표가 좋으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그 경기 하방 압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부진할 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시중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이나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각종 부양에 대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중에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식 쪽 자산에서 예금이나 다른 금리와 관련된 자산으로 투자금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금융비용, 기업들이 어떤 투자라든지 여러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대비용들이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음 주 FOMC에서 나오니까 그 FOMC를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 좀 일간 경제지표 발표를 할 때마다 좀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차주에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오늘은 CPI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기업단에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3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전기차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3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나 주요 플레이어들과 같은 새로운 성장세를 가져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미국은 지금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4%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로 빠르게 세대 교체가 된다고 하면 전기차에서 좋은 입지를 가져간 기업이 성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또 될 수 있는데, 어제 보도된 소식 중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마 배터리 셀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을 한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을 하는 배터리 관련 부문에서도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뭐 국내 주식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8% 가까운 급등세가 있었는데, 어제 서학개미보 통해 보여드린 뭐 그 배당 소식이나 아니면은 실적 발표에서 좋은 호재가 나왔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소식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브로드컴이 내년도에 뭐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냈는데, 이 전망을 화답하듯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에서는 700불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723불로 상향을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700불로 또 상향을 했죠. 이렇다 보니까 브로드컴에 있어서 좋은 투자 심리가 한 번에 쏠리는 계기가 되었고, 어제 실적 발표 소식 함께 전해드렸던 오라클 같은 경우도 굉장한 폭등세를 보였어요. 네, 오라클도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또 화답하듯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뭐 도이치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냈죠. 120불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120불로 상향을 하다 보니까 또 어제 투자 심리 또 증시 전반에 지수 전반에 있어 좋은 상황이었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랬었고
다음으로 또 이제 메타 플랫폼, 이건 이제 개별 기업 이슈여서 다뤄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메타 플랫폼이 가상현실 서비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소셜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 호라이즌 월드를 출시한다라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라고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의 주요한 행보의 첫 걸음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뭐 제페토나 미국에서 각광받는 뭐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등의 기업과 같은 어떤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 세계를 잘 구축하고 어떤 입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추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 소식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코엔이라는 미국의 그 증권사가 있어요. 리서치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리서치의 코멘트가 내년도가 이제 아까 브로드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을 거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 과정에서 장비주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기업으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을 했는데, 스퀘어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스퀘어는 사명도 변경을 했죠, 블락으로. 그렇지만 아직 스퀘어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스퀘어는 제프리스에서 현재 그 캐시앱의 그 성장세가 슬로우 다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2022년에 캐시앱의 성장세가 부진하면 스퀘어의 뭐 지금 현재 메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주가 부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기업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차주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FOMC의 발표가 있습니다. FOMC 기자회견에 있어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일 것 같고요. 그 이벤트 살펴보시면서 개별 기업 이슈들 다음 주에도 잘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